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김치통이 마당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고 400포기의 김장김치가 순식간에 바닥을 뒤덮었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김치통을 들어 올려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0달 동안 이 김치가 제 뱃속 쌍둥이보다 소중했죠? 그럼 이걸로 배를 채우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35살 강서희 씨. 그녀가 어쩌다 시댁 마당에서 400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부 엎어버리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희는 수도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배추를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파고들었고 임신 중이라 더 민감해진 피부는 금세 붉게 변했어요. 배추 한 포기가 3kg쯤 되니까 400포기면 1톤이 넘는 무게였죠. 서희는 한 포기씩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희야, 물 너무 많이 쓰지 마. 수도세 나온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지시만 했어요. 서희가 어머님, 제가 임신 중이라 허리를 너무 숙이면 안 된대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금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애들은 임신을 무슨 병처럼 생각해. 나는 너 나이 때 애 셋 낳고도 김장 600포기 했다. 서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걸 7년 결혼 생활로 배웠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배추를 씻고 물기를 털고 대야에 담아 날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어요. 오전 8시 남편 재민이 느긋하게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벌써 많이 했네? 재민아, 나 좀 도와줘. 너무 힘들어. 재민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회사 일로 피곤해서 엄마가 화내시면 안 되니까 내가 좀 해줘. 응?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시 배추를 들어 올렸어요. 뱃속에서 또 한 번 아이가 움직였고 서희는 배를 쓸어내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조금만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요.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금숙은 그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언니들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침부터 배추 다 씻어놨어요. 참 부지런하죠? 동네 아줌마들은 마당에 쌓인 배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희는 구석에서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했지만 정작 서희에게는 물 한 잔 건네지 않았습니다. 박금숙은 아줌마들을 그늘막 아래로 안내했어요. 준비된 간식상에는 수육, 막걸리, 과일이 가득했죠. 서희는 그 상을 새벽 4시에 혼자 준비했었습니다. 서희야, 양념통 좀 더 가져와. 서희야, 고춧가루 떨어졌어. 서희는 계속 불려다녔습니다. 양념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정작 김장을 하는 건 그늘막 아래 앉은 사람들인데 서희는 여전히 쉴 틈이 없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오후 1시쯤 서희는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속옷에 연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쌍둥이 임신에서 출혈은 위험 신호였어요.
서희는 급하게 마당으로 나가 재민을 찾았습니다. 재민아, 나 출혈이 있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재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시어머니 눈치를 봤어요. 지금 엄마가 사람들 다 불렀는데 조금만 참을 수 없어? 나 쌍둥이 임신이잖아. 위험할 수도 있어. 에이, 그 정도로 큰일 나겠어? 오후에 사람들 다 가면 그때 가자. 서희는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먼저 보였어요. 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녀는 다시 마당으로 돌아가 양념통을 날랐어요. 배를 감싸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서희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기진통 증상입니다. 쌍둥이 임신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과로하셨나요? 네. 김장을. 임신 6개월에 김장을요?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합니다. 자칫하면 두 아이 다 위험할 수 있어요.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의사가 나가고 재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쓸걸. 재민아, 당신은 방관자였어.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출혈 있다고 했을 때, 당신은 매번 엄마 눈치만 봤잖아. 재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7년 동안 나는 당신 가족을 위해 참았어. 명절마다 혼자 일하고 제사상 혼자 차리고 어머님 빚까지 내가 갚았어. 뭐? 엄마 빚을 내가? 작년에 어머님이 5천만 원 빌린 거 알아? 카드 빚이랑 계모임 사채. 내가 다 갚아드렸어.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돈 없는 며느리가 아니야. 내 통장에는 30억이 있고 강남에 오피스텔 3채가 있어. 내가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 특허로 매년 수억씩 들어와. 뭐라고? 그리고 당신이 매달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 200만 원? 그거 다 내 돈이야. 당신 월급 6천에서 우리 생활비 쓰고 어떻게 200씩 드려? 계산 한 번도 안 해봤어? 재민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는 서희가 자기 월급으로 알아서 관리하는 줄만 알았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7년 동안 매달 200만 원, 총 1억 7천. 다 내 돈이야. 서희는 차갑게 웃었어요. 오늘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이삿짐센터. 재민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3일 후 서희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서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 서희는 재민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시댁에 가. 뭐하러? 마지막 정리하러. 재민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희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여전히 김장김치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박금숙은 대문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다가 서희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벌써 퇴원했어? 병원비 많이 나왔겠네. 서희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가 박금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로 이 집 나갑니다. 박금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뭐? 애 배에 있는 주제에 어딜 나가? 서희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작년에 빌린 5천만 원, 제가 갚아드린 거 아시죠? 박금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내가? 네. 증거는 여기다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매달 드린 생활비 200만 원, 7년 동안 총 1억 7천만 원. 그것도 다 제 돈이에요. 뭐라고? 재민 씨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우리 생활비 쓰고 어떻게 어머님께 매달 200씩 드려요? 어머님도 재민 씨도 한 번도 계산 안 해보셨죠? 박금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결혼 전에 IT 보안 전문가였어요. 통장에 30억 있고 강남에 오피스텔 3채 갖고 있어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 특허로 매년 수억씩 벌고 있고요. 그게 무슨 7년 동안 저를 하인처럼 부리고 임신한 며느리한테 김장 400포기 시키고 병원도 못 가게 막으셨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서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금숙은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변호사를 데려왔어?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입을 열려는 순간 서희가 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재민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서희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혼할 거야. 뭐? 당신은 7년 동안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엄마 편만 들었지.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도 김장이 더 중요했고.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이미 생각 다 했어. 위자료는 청구 안 할게. 대신 양육권은 내가 전부 가져갈 거야. 변호사가 재민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재민은 무릎을 꿇으며 서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7년 동안 나는 당신 가족의 하인이었어. 이제 그만할 거야. 박금숙이 서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서희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재민이는 내 남편이잖아. 어머님께 드리던 생활비 200만 원, 오늘부로 끝이에요. 7년 동안 1억 7천 받으셨으니 충분하시죠? 박금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서희는 그녀를 지나쳐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김장김치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희는 첫 번째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게 제 피와 땀으로 만든 김치네요. 서희는 항아리를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빨간 김치가 마당 바닥에 쏟아져 내렸어요. 박금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미쳤어? 그게 얼마짜린데? 하지만 서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 세 번째 항아리. 빨간 김치가 마당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2년 후 서희는 쌍둥이 아들 지우와 지훈을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서희는 IT 보안 회사를 정식으로 창업했고 직원 30명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으며 매출 50억 원을 돌파했어요. 경제신문에서는 서희를 여성 창업가의 롤모델로 소개하기도 했죠. 어느 날 서희는 우연히 마트에서 박금숙을 마주쳤습니다. 박금숙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2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박금숙은 서희를 알아보고 눈을 피했지만 서희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일하세요? 응. 많이 힘드시죠? 박금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희는 유모차 속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우랑 지훈이에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박금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희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서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남이에요. 서희는 그렇게 말하고 유모차를 밀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금숙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 무렵 서희는 아이들을 재우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참았던 7년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서 그녀는 자유를 찾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살. 그것이 서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사연 맛집이었습니다.